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작품 바로 사뮤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이 작품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2막짜리 비희극.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바로 그 아무것도 없음 속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럼 이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기다림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작품의 마지막 대사가 바로 이겁니다. 가자고 말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 엄청난 모순, 이게 바로 이 희곡 전체를 꿰뚫는 핵심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설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한번 시작해볼까요? 무대 배경요? 정말 이게 다예요. 횡한 시골길, 그리고 앙상한 나무 한 그루. 이 황량하고 변하지 않는 공간 자체가 바로 주인공들이 갇혀있는 세계관인 셈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유일한 행위, 아니 어쩌면 행위하지 않음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이 무대 위엔 딱 두 사람이 있죠. 블라디미르, 애칭은 디디고요. 그리고 에스트라공, 애칭은 고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완전 정반대예요. 디디는 과거를 기억하고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는 이성적인 인물이고요. 고고는 어제 일도 까먹고 배고프고 아프다며 계속 떠나고 싶어하는 감정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이 둘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고도를 기다린다는 단 하나의 목표로 필사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 대사, 이게 바로 연극의 첫 대사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첫 대사가 아니라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한마디입니다. 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들의 무력감, 그리고 어제와 오늘, 내일이 계속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그 끔찍한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끝없이 단조로운 기다림만 계속될 것 같은데 드디어 어떤 균열이 생깁니다. 이야기로 치면 이제 승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갑자기 아주 기묘한 방문객들이 나타나요. 과연 이 방문객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또 다른 무의미한 소동에 불과할까요? 갑자기 등장한 두 사람. 한 명은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막 소리치는 포오조고요. 다른 한 명은 목에 밧줄이 묶인 채 짐을 낑낑대며 따라오는 노예 럭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연극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비이성적인 권력과 억압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포오조가 럭키한테 생각해! 하고 명령하니까 럭키가 갑자기 거의 700단어에 달하는 엄청난 말을 막 쏟아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이성과 논리, 심지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포조와 럭키가 정신없이 사라지고 나면 한 소년이 나타나서 되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도씨가 오늘은 못 오지만 내일은 꼭 오신대요. 하지만 이게 과연 희망일까요? 아니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 이 둘을, 그리고 이걸 보는 우리 관객까지도 또 다른 기다림의 굴레 속에 그냥 가둬버리는 아주 잔인한 약속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2막이 시작되는데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1막이랑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건 그냥 반복이 아닙니다. 모든 게 서서히 아주 처참하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극의 진짜 주제가 폭발하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작품의 가장 비극적인 절정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첫째 날에는 그냥 앙상했던 나무가 둘째 날에 잎사귀가 돋아나요. 자연은 순환하고 생명이 있죠. 근데 인간은요? 포주는 눈이 멀어버리고 럭키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시간은 분명 흐르고 상황은 더 막빠지는데 기다려야 한다는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끔찍한 진실.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끔찍한 반복을 목격하면서 블라디미르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남들이 저렇게 고통받을 때 난 그냥 잠만 잤나? 지금도 꿈꾸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그리고 깨닫죠. 이 모든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진정제인지를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야기는 처음 그 상태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떠나자 결심은 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아요. 시작과 끝이 똑같이 맞물리는 이 완벽한 마비 상태. 이게 바로 이 연극이 우리한테 던지는 결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거리였습니다. 듣고 보니 어떠세요? 되게 허무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상하고 허무맹랑한 연극이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걸까요? 이제부터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부조리극이라는 장르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신은 어디에 있는가? 이성이라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회의에 빠졌을 때 나온 연극이에요. 삶의 의미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 부조리를 무대 위에 그냥 날것 그대로 올려놓은 거죠.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거, 70년 넘게 모두가 물어온 바로 그 질문을 던져볼게요. 도대체 고도는 누굴까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놨어요. 뭐 이름이 비슷하니까 신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다, 희망이다.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진짜 재밌는 건 맨 마지막에 있는 작가 베케티의 대답이에요. 내가 알았다면 작품에 썼을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도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 그 모호함 자체가 이 작품의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도가 아니라 기다리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건데요. 이건 현대 철학자들도 비슷하게 봤어요.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이 기다림을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소진된 상태라고 봤고요. 반대로 알랭 바디유는 이 텅 빈 시간이 오히려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 꼭 무의미한 시간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연극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기다리잖아요. 그게 승진이든 어떤 변화든 아니면 거창하게는 구원이든 그 기다림이라는 행위 자체가 어쩌면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걸 이 작품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마지막으로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그 기다림의 대상. 여러분의 고도는 과연 무엇인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